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미스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어디의 역사냐면은 우리 유럽의 중심부 있죠? 네, 독일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지금 가래가 좀 끼인 것 같아서 중간에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실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그 독일의 역사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웬만해서는 신석기, 청동기, 아까 말했지만 구석기 시대까지 다 있잖아요.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독일의 특유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스타트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곳은요. 네, 기원 후 바로 직후 되겠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 유럽에는 어느 나라가 좀 많이 제패를 하게 되냐면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자, 로마 제국이요. 그 영국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스페인은 물론이고 동쪽으로는 시리아, 중동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요. 독일에도 역시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이 당시 독일에는요. 네, 게르만족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게르만족은 순수 독일 민족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자, 현재 독일 지역에는 지금 게르만족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때 로마 제국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요때 우리나라는요, 대충 보면은 삼국시대 초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로마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제국도 서로마랑 동로마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서로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마 제국 역시 로마 제국도 그렇지만은 독일을 좀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라든지 트리어라든지 쾰른 있죠. 서독일 중심에 이쪽 부분은 사실은 로마 제국의 영향력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게르만족과 로마 제국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로마 제국이 독일 서부를 좀 차지하고 있다가 물러났습니다. 사라졌고요. 자, 그 빈자리를 잠시 공백 상태였다가 중세의 시작을 알리는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자, 뭐냐면은 프랑크 왕국입니다. 자, 프랑크 왕국은요, 보통 카롤루스 대제 시대가 전성기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 카롤루스 대제는요, 그 소로마에 대한 계승을 한다는 의미에서 소로마 황제 대관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프랑크 왕국은 이렇게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유럽 쪽을 전반적으로 통일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게 그 카롤루스 대제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계승 문제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서중동으로 갈라지는데요. 각각 베르딩, 메르슨 조약에 의해서 갈라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유럽 중에서는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동프랑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나중에 독일의 근거가 되는 거죠. 서프랑크는 프랑크고요. 프랑스 쪽이고요. 남프랑크는 나름 중프랑크죠. 요건 이탈리아로 계승이 되죠. 자, 아무튼 독일이 요쪽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때쯤 되면은 한 800년, 900년쯤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요때가 되면은 전 지역적으로 유럽에 세민족이 좀 침입을 해요. 어떤 민족이 오냐면은 북쪽으로는 이슬람이고요. 동쪽으로는 헝가리 마자르족이고요. 지금 헝가리의 토대가 돼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이슬람이 오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노르만과 마자르족이 되게 침입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요것에 대한 극복 개념으로 여기를 휘어잡기 시작하는 황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토 1세라는 사람인데요. 자, 요 사람이 어떤 통합적인 제국을 형성합니다. 이름하여 신성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보통 1000년쯤 가죠. 신라와 비슷하게 1000년의 나라, 그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거는 크리스트교라는 종교의 의미와 그리고 유럽인들의 평생 그리고 영원한 그런 수건 사업이 되는 로마의 계승 요 두 개가 합쳐진 그러니까 종교 정치가 합쳐진 성격이 있는 국가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요거는 통일제국이라기보다는 독일의 산발적인 몇백 개, 300개의 연방국가를 합쳐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형성되고요. 자, 요게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자, 여기서 나온 황제 중에 두 명만 좀 언급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좀 이따 지우겠지만은 한번 언급해 볼게요. 혹시 카노사이 굴욕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게 바로 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가 있는데요. 요 사람이랑 그 당시 교황이랑 대립했다가 황제권이 좀 박살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건이 신성로마 제국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아실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있죠? 요것도 역시 루터가 신성로마 제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후들의 헬프를 받으면서 여기가 강화가 되고요. 교황과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신성로마 제국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특히 또 유명했던 왕조가요. 합스부르크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 게르만족을 위한 왕조라기보다는요. 유럽 전역에 특히 스페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왕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펠리페 2세, 그 절대왕정 시대 유명했던 황제 있죠? 펠리페 2세 무적함대 있죠? 네, 거기에 출신인 사람인데요. 스페인을 중심으로 독일 인근 지역과 네덜란드 인근 지역, 그 오스트리아족을 차지하고 있던 왕조입니다. 네, 유럽은 사실 민족도 이 민족인데 왕조의 개념으로 국가가 형성된 게 많았습니다. 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요거는 네, 거의 1000년 가는데요. 언제 망하냐면요. 실제적으로 라인 연방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멸망함이죠. 그 독일 서부의 라인강 중심으로 나폴레옹이 요거 만들거든요. 네, 나폴레옹이 한때 유럽을 제패했는데요. 그때의 라인 연방 건설과 함께 신성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박살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사실 그 전에도 박살날 징조가 많았는데 네, 요때가 되면 완전히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라인 연방도 곧 무너집니다. 나폴레옹이 얼마 못 가잖아요. 한때 유럽을 제패했다가 참 빨리 사라지는데. 자, 그런 빈자리에 빈회의라는 복고주의적인 그 회의가 열리면서 유럽을 나폴레옹 이전으로 보내려는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좀 박살나야 되거든요. 빈회의에 의하면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반사 이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이 좀 흥기를 해요. 그러면서 독일 연방 통합이 인정이 됩니다. 이때도 역시 독일은 계속 300여 개의 무슨 연방 국가로 계속 분열되어 있던 상태인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나마 통일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통일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통일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연방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독일을 통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월 혁명, 7월 혁명 이후로 계속 그랬는데요. 자, 독일 연방이 사실은 나중에 통일이 되죠. 네, 1871년입니다. 독일은 이때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자, 요때에 활동했던 사람이 비스마르크이고요. 제2제국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제1제국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신성로마 제국이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독일 통일을 했어요. 드디어 독일만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30-40년 못 가서 멸망하죠. 제1차 세계대전 때 패전하면서 무너지고요. 독일 혁명 때문에. 그 다음에 1920년대가 되면서 독일 지역에 만들어진 나라가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마르 공화국 나름 이제 민주적인 국가로 형성이 되는데요. 자,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 바이마르의 영향력을 받았고요. 자, 요때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있던 나치당이라는 곳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히틀러죠. 맞습니다.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고요. 30년대가 되면은 1930년대요. 나치가 독일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치 독일이 만들어지고요. 제3제국이 형성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히틀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송기정 선수가 그 베를린 올림픽에 갔는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나치 독일이었고, 그때의 히틀러가 로마 경례 있죠? 뭐 시그 하일 뭐 하죠. 그런 거 이루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것도 2차 대전이 이루어지면서 한때 팽창을 많이 했다가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로 이제 물러나고요.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자, 나치 독일이 무너지고 히틀러가 자살하고요. 자, 요 빈자리에는 드디어 냉전의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나눠지죠. 자, 동독은 공산진영, 서독은 자유진영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 둘이가 서로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동독에서 먼저 혁명이 발생하고요. 자, 결국에는 다시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독일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현재 독일 민주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모든 독일의 역사를 정리해봤고요. 자, 아무튼 간에 여기 지금 큰 맥락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성실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매력적인 역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주민수였습니다.